저는 뭐 정치 상황이 이런데 제가 뭐 1월 18일에 이 사건 구속 만기라고 그래서 뭐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제가 뭐 집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제가 밖에 돌아다니는 게 영 불편한 그런 분들도 많을 텐데 뭐 얼마든지 다른 사건으로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참 이 공소 사실 자체가 정말 이것이 이게 과연 타당하냐? 정말 이런 거를 가지고 제가 아무리 파면됐지만 전직 대통령을 이걸로 범죄 구성을 어떻게 보면 엮어서 이렇게 재판에 회부한다는 것이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얘기와 저희 입장에서도 다른 운동장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관점에서 봐주십사라고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추후 제출하는 증거들 보시고 재판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선처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론 종결합니다.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하여튼 뭐 저는 뭐 정치 상황이 이런데 제가 뭐 1월 18일에 이 사건 구속 만기라고 그래서 뭐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제가 뭐 집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저는 뭐 다른 기소된 사건도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거로 영장을 발부해서 저의 신병을 확보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거를 이렇게 신병 확보 차원에서 이런 거를 좀 그런 만약에 고려가 혹시 있으시다면은 저는 이게 처음부터 그 특검 측에서는 130명의 증인을 하겠다고 하고 굉장히 방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도 그 많은 거를 다 복사를 해서 검토하고 그 인부를 하기 위해서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벌써 그걸로 2달이 지나갔지 뭐 변호인이 지체한 건 아닙니다. 증거를 워낙 많이 냈기 때문이고 그리고 특검 측에서 시간의 대부분을 다 썼고요. 그렇지만 초기부터 이거를 6개월 안에 판결까지 선고한다는 그런 거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특검 측에 이게 끝났으면 저도 아까 그 유정아 변호사가 서증 진술을 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왜냐하면 이 내란 피고 사건의 헌법재판이라든지 그 피고 사건을 직접 보시지 못했고 또 다른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서 일반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밖에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법조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본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좀 바이어스를 가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저희는 이 사건도 시각을 나쁘게 보는 것과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어떤 법리나 증거나 또 무슨 책임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뭐 남아있는 아까 180개 하고 이제 약 400여 개 못한 거를 입수를 해서 제출을 하면은 막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서증 조사할 수 있는 기회와 또 필요한 증인들에 대해서 좀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심리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8일 날 저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일반 이적 사건
그 영장 발부 여부 부속 신문할 때도 제가 재판부에 얘기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저는 제가 귀가한다는 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영장 구속을 불구속으로 해달라 이런 요청 절대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얘기만 좀 몇 마디씩 드리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밖에 돌아다니는 게 영 불편한 그런 분들도 많을 텐데 얼마든지 다른 사건으로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참 이 공소 사실 자체가 정말 이것이 이게 과연 타당하냐? 이게 도대체 형사 사건으로 이런 거로 구성을 해가지고 사법부야 재판에 회부하고 하면 기소를 하면 재판을 하셔야 되는 거지만 도대체 이런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제에 대해서 들불러서 직권남용이라든지 또는 무슨 비화폰 단말기를 못 보게 하는 것이 무슨 경호처법상의 직권남용 또 그것도 또 교사라고 합니다. 또 그런다든지 그리고 명백히 위법한 수색에 대해서 도대체 이거를 공무집행 방해라고 우긴다든지 이런 피지 이런 걸 가지고 직권남용으로 지금 의유를 한다든지 도대체 대통령 부속실이라는 거는 어떤 공문서도 작성할 권한이 없어요. 유일하게 있다 그러면 아마 대통령 기록관에다가 선물 들어온 것들을 일단 대통령 청사에 창고에 보관을 하다가 그거를 기록관에 보낼 때 아마 공문을 작성할 겁니다. 그거 말고는 대통령 부속실장이 도대체 무슨 공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게 어떻게 뭐가 허위라는 건지 또 이 공문서의 그 내용과 취지가 뭐라는 것인지 정말 이런 거를 가지고 제가 아무리 파면됐지만 전직 대통령을 이걸로 범죄 구성을 어떻게 보면 엮어서 이렇게 재판에 회부한다는 것이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얘기와 기다렸습니다. 특검 측에서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 신문도 하고 했지만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에 더 많은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설득과 설명과 또 저희가 특검이 검찰 측이 만들어 놓은 운동장에서만 축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다른 운동장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관점에서 봐주십사라고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추후 제출하는 증거들 보시고 재판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선처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론 종결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2026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이 서관 312호 중법정에서 선고하겠습니다. 예, 오늘 재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